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송유진입니다. 오늘은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까지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가 창작을 한다고 하고 놀라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AI가 만든 노래가 음원 차트에 오르기도 합니다. 과연 AI에게 창의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함께 탐험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람만이 예술을 할 수 있다 고들 말하지만 요즘은 AI가 정말 그럴싸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감동적인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사람만의 창의성, 그 본질은 뭘까요? 오늘은 우리 이 질문을 놓고 다양한 사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 혹은 창의성이란 뭘까요? 단순히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 감정, 경험, 해석이 담긴 표현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동적인 시나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진짜 창의성일까요? 아님 잘 훈련된 계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AI가 문장을 분석하거나 시를 쓰는 문학적 이야기. 둘째, 그림과 음악을 직접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셋째, 사람과 AI 창작이 뭐가 다른지 철학적인 질문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관련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창작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연어 처리, NLP 기술 덕분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이 기술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분석하고 직접 문장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를 해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감정이 담긴 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죠. AI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자연어 처리 기술 덕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감정 분석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오늘 비 와서 기분이 좀 우울했어 라는 것에서 우울을 볼 수 있고 드디어 끝났어 최고다 라는 웃음에서 이렇게 AI는 이런 문장에서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패턴을 찾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걸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시는 챗GPT가 작성한 시입니다. 창문 사이로 떨어진 빛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감쌌다. 이게 누가 보면 사람의 시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죠. 이처럼 AI는 훈련된 데이터와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그럴듯한 시를 쓸 수 있어요. 작은 퀴즈입니다. A, B 중에 어떤 시가 AI가 쓴 것 같나요? A. 창밖엔 비가 내리고 내 마음도 따라 흐른다. B. 비는 감정을 모르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둘 다 AI가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이 쓴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AI 창작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쓴 시도 예술일까요? 감동이 있으면 예술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쓴 건 진짜 창작이 아니다 라는 반론도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기술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시를 쓰는 AI입니다.
이렇게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Generative AI라고 하고요. 이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AI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건 입력하면 AI가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마 요즘에 쇼츠나 릴스에서 구글에서 만든 VO3로 만든 영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AI가 영상도 만들어주고 오디오도 만들어주고 노래도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모델 중에는 달리, 수노, 그리고 구글 VO3 같은 도구가 있고요. 달리는 글로 설명한 상상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AI인데요. 예를 들어 우주복 입은 토끼가 달에서 차 마시는 장면을 입력하면 정확히 그 장면을 그려줍니다. 이건 어떻게 이 AI 모델이 연산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방금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이미지는 이 크기가 256 크기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 256이라는 길이는 이 가로에 픽셀 하나가 256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픽셀은 3가지 RGB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값들이 다 숫자로 변환이 되어서 이 색깔이 나타내는 숫자를 AI 모델이 뱉어내면 이걸 그림으로 변환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도 정말 화가처럼 창작을 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스노라는 AI 음악 생성 도구입니다. 스타일, 장르, 감정, 템포 등을 설정하면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심지어 가사에 맞춰 노래도 부릅니다. 여름 느낌의 팝 발라드, 슬픈 재즈곡 같은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넣기만 해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뮤지션이라는 모드가 있어서 작곡가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AI 음악을 영상 배경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조금의 이질감이 생기긴 하지만 옛날과 비교해서는 정말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포스터를 만들거나 AI가 작곡한 노래를 앨범으로 내거나 이렇게 브루노 마스가 하이보이를 부르지 않아도 하이보이를 커버하는 이렇게 노래를 생성하는 AI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시회에 AI 그림을 걸거나 심지어 어린이 동화책을 AI가 써주기도 합니다. AI는 벌써 창작의 도구로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분명 뭔가를 창작하긴 하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글도 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창의성일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AI는 그저 데이터를 조합하고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는 그냥 계산을 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반면 인간은 감정, 맥락, 경험을 담아 창작을 하죠. 사실 이걸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경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의성은 단순한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감정,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들어내는가 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AI는 이런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술은 왜 이런 걸 만들었는가가 핵심인데 AI는 아직 그 의도까지는 갖고 있지 않죠. 결론적으로 AI는 창작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림을 빠르게 스케치해주고 내가 처음 떠올린 음악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제화해주고 시도 빠르게 써주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의미, 감정, 메시지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은 점점 사람 플러스 AI의 협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작 플러스 AI 관련된 진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과 AI 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디지털 아티스트도 있고 AI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콘텐츠 기획자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예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도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이 창작물은 사람들,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랙티브하게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화면에서 캐릭터가 이펙트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걸 U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X 분석가로도 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작 플러스 AI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기억할 내용은 Generative AI와 이 창작성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